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먼저 살펴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어떤 중과 배제 요건들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18년 4월 1일이죠. 그 이후에 다주택자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세율에서 10% 또는 20%가 가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라는 것은 주택수를 무조건 갖고 다주택자라고 포함하지는 않고요.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인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설령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다음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중과대상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법에서 규정한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배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설령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중과가 적용되면 과연 세부담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양도한 걸 가정으로 하고요. 보유기간은 10년, 양도 차익은 3억 원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19년도부터는 2%씩 적용되죠. 그래서 10년에서 20%인 6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니까 38%에서 1940만 원 누진 공제까지 차감하면 718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2주택 중과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양도 차익까지는 똑같죠. 근데 2주택자 이상부터는 장특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장특공제가 배제가 되고 그럼 3억 그 금액 자체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불이익이 있다겠죠. 세율에 대해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38%에서 10%가 가산된 48%가 적용되고 누진 공제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1억 2,460만 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장특공제가 적용이 배제가 되고 세율 자체가 20%가 가산이 되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억 5,4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 2주택, 3주택 중과했을 때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항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죠.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택수 산정할 때 일단 넣고 판정을 합니다. 어떤 것들? 첫 번째, 조합원 입주권.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가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일단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들어가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주택수를 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의 주택수에 포함하고요. 공동소유주택도 공유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수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은 사업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대상 주택수에 판정해서 주택수를 판정을 한다. 일단 내가 중과대상 주택수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거는 기준시가가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의 군지역, 그 다음에 세종시 중에서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이면은 포함되고 3억이 안 되면은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지역, 우리가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지역 역시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느냐 제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이
중과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정 절차는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다. 그럼 따질 것도 없죠. 무조건 중과 배제죠. 근데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럼 중과 여부를 판정해야죠. 근데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중과 여부가 판정할 때 중과 대상 주택수가 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포함되는지 따져야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수도권 안에 있느냐 아니면 기타 지역에 있느냐 또 기준시가가 3억을 넘느냐 아니면 3억을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포함되고 제외하고 해가지고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혹시 법에서 정책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수는 맞는데 이 주택을 중과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주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임대주택이라든지 기타 정책적 목적에서 배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주택에 해당되면은 설령 중과 대상 주택수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때 중과 대상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일 경우에는 두 가지 불이익이 있죠.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된다. 중과 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에서 20%가 가산된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쳐가지고 최종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중과세를 적용받는지 받지 않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정작 내 주택을 판정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사례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 강남 소재 A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 강북 소재 B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그 다음에 경기 용인 소재 C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이 중에서 C주택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내가 팔려고 하는 C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정해 봐야겠죠. 우리 경기 용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고 외에 있는 주택을 지금 판대요. 그러니까 중과 대상 주택수 같은 걸 따질 필요가 없겠죠. 바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는 3주택이지만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기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여부와 불문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두 번째입니다. 강남 소재 A주택 기준시가 5억 원이고요. 강남 소재 B주택 기준시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 소재의 C주택이 기준시가 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A주택, 서울 강남 소재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습니까? 맞죠?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해야죠.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면 3주택이겠죠. 맞죠? 그러면 A가 혹시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중과로 제외되는 주택인가? 그런 내용은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A를 팔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가 가산된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소재 A주택 기준시가 7억 원입니다. 강남 소재 B주택은, 성남 소재 B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입니다. 그 저쪽 시골에 충남 부여의 C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 성남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B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습니까? 경기 성남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해야겠죠.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하는데 수도권은 모두 다 들어가죠. 저쪽 기타 지역에 있는 C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포함되죠. 그래서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 채다. 세 채 중에서 하나를 팔기 때문에 기본세율의 20%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건 서울 강남 소재 A주택이고요. 경기 성남 소재 B주택이고 아까 충남 부여 소재 아까는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시가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서울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양도하려는 그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습니까? 맞죠?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해야죠. 여기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면 10%가 가산이 되고 3주택이면 20%가 가산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A, B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포함되고 C주택은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인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네요. 그럼 얘는 빼죠.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는 몇 개죠? 2채죠. 그러니까 적용세율은 기본세율에다가 10%가 적용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조정대상 지역에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택을 팔 때 정책적으로 중과를 적용을 안 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설령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과를 배제한대요.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를 함으로써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 주는 것은 거주자한테만 먼저 적용되고요. 면적 요건 없습니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 안에 있었을 때 임대사업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임대기간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이전에 했으면 의무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했으면 8년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했으면 단기든 장기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했으면 장기 임대로만 해야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중과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강남의 A주택인데 기준시가 5억 원이고요. 경기 고양의 B주택 기준시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 소재의 C주택 기준시가 3억 원입니다. 다 수도권에 있네요. 내가 팔려고 하는 게 A주택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당연히 내에 있죠. 서울이니까.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입니까?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3채죠. 그럼 아무 저기가 없다고 하면은 A주택을 팔 때 어떻게 되죠?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가 가산되죠? 20%가 가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과대상 주택수가 3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A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대요. 소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A주택은 당초에 기본세율 플러스 20%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 등록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우리 다주택자 중과 내용이 한 가지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좀 저희한테는 좀 불리하게 발표가 됐죠. 그동안에는 조정지역 대상자 안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때 배제를 해줬죠. 그래서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9.13 부동산 대체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대책 발표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안 해주겠다. 이제부터는 중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책 발표일 이후에 설령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거죠. 왜? 중과에서 배제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대책 발표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만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 배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었고요. 이제 중과와 관련된 Q&A 몇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그러면 그때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의무임대 기간이 몇 년이었죠? 5년이었죠.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다주택 중과 배제 요건에서는 별도 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많이들 실무에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각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같은 경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5년으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5년의 임대기간을 채워야만
다주택자에서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양도세 배제 요건 중에서 가액 규모 요건만 있고 의무 임대기간 요건만 있지 면적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가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고 의무 임대기간 2018년 3월 31일 이전은 5년, 18년 4월 1일 이후는 8년만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의무기간 몇 년? 8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이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책 발표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대책 발표에서는 그렇게 대책을 발표했죠. 대책 발표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배제하겠대요. 따라서 대책 발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대책 발표일 이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요거는 중과를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결국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을 등록했었을 때 그때만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건 중 가액 요건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나요? 우리 가액 요건이라는 건 어떤 거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요건이 있었죠. 그 요건을 따질 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이 하나로 나오죠. 그럴 경우 이 하나를 갖고 6억 원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이 하나로 나온 개별주택 가격을 가구별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나눈 금액에 나온 가액을 갖고 6억 원을 판정합니까? 이 내용인데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의 다가구 주택 면적의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안분해가지고 그 가액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중과 배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